재혼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자식 문제. 나는 재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 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건 성격 차이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었다. 자식 문제였다.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싸움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고성이 오가지도 않는다. 대신 말이 줄어든다. 표정이 잠깐 굳는다.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처음 재혼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내 자식 가리지 말자. 이제는 한 가족이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깝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재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 두 가족의 완전한 통합은 아니다. 자식은 각자의 역사이고 각자의 책임이며 각자의 감정이다. 그건 재혼으로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재혼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구조가 생긴다. 내 자식. 이 구분은 의도하지 않아도 생겨난다. 일상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명절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다. 하지만 특정한 순간이 오면 구조는 분명해진다. 돈 이야기, 병원 이야기, 노후 이야기, 상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 쪽으로 기운다.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야 본능의 문제다. 그래서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를 감정으로 풀려고 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부부인데, 이 말들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는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더 이해하느냐, 누가 더 양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된다. 왜냐하면 합의에는 항상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자식 앞에서 공정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재혼 가정은 다른 선택을 한다. 내 자식은 내 책임이다. 내 자식은 내 책임이다. 도울 수는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 이 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진다. 많은 갈등은 악의에서 생기지 않는다. 기대에서 생긴다. 나는 이 사실을 늦게 받아들였다. 처음엔 섭섭했다. 그래도 부부인데,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이건 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팠던 거라는 걸.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는 가깝게 하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하나로 묶으려 할수록 더 쉽게 깨진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긋는 편이 덜 아프다. 이건 차가운 선택이 아니다. 재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천천히 단정하게.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는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분리의 영역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쓸데없는 상처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정도면 이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갈등이다. 그래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재혼은 사랑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유지는 현실의 이해로만 가능하다. 자식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자. 그건 너무 잔인한 기대다. 대신 구조를 인정하자. 내 자식은 내 모, 당신 자식은 당신 모. 그 선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혼은 외로움이 아닌 동반자가 된다.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온 현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식 문제는 합의가 아니라 분리의 영역이다. 내 자식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당신 자식 문제는 당신이 책임진다. 서로 개입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차가운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재혼 가정에서 자식 문제를 섞는 순간 부부 관계는 서서히 무너진다. 하지만 자식 문제를 분리하면 적어도 부부 사이의 존중은 남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지혜로운 피드백을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인생뉴스TV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